우리 뭐 6.25 때뭐 피란 얘기느냐고 힘들었지 뭐. 여기 아마 3번 들어다녔어, 3번. 그 아군들이 왔다 밀고 들어갔다 또 나왔다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 3번 들어다니고 그러냐고. 우리는 이제 피란 얘기냐 내가 산골짜기 들어가서 이제 땅굴 속에다 이렇게 운 묶고서 이렇게 살고, 기다리고 또 아군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갈 적에 나오고 또 쫓겨 나가면 또 그 땅굴 속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3번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전방에 쓱 밀고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삼철 피란을 원주로 다 실어내갔지. 그 양구서 이제 원주로 장사를 나가지고 원주 흥업 수영소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1년을 살다가 흥업소에서 이제 배급 탐험하면서 1년 살다가 다음에 이제 고향애들 가라 그래서 이제 들으니까 그때도 양구를 수복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오다 춘천에 와서 있는데, 춘천에 와서 한 1년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구가 수복돼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수복됐는데 그때 사람이 못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저 산으로 해서 여기 들어왔거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웅진리에서 살았는데, 그 웅진리 와서 산으로 와가지고 웅진리 와가지고 거기 저쪽에서 산골짜기니까 거기 이제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농사를 1년을 지었어. 그러니까 또 아군들이 와가지고 또 실어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춘천 또 나갔지. 또 나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양구가 이제 완전히 수복되는 바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농사를 짓고 계속 사는 거지. 굴량에서 이렇게 고개 넘어가잖아.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고개 넘어가면은 바로 이 전쟁터란 말이야 거기가.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지. 거기다 지뢰를 그러니까 아군들이 거기다 지뢰 그냥 한줄을 매설해가지고 지금도 들어가면 막 터져. 먼저도 뭐 진석이 가다가 밟아가지고 터져서 진석도 죽고 이랬는데 뭐 지금도 아직도 거기 건드리면 터지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에 그 노루가 뛰다가 그 지뢰를 밟는데 터져서 가지고 노루가 죽었대. 그런데 그걸 주워 먹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도 거기 뭘 들어갔다 또 그거 주워 먹으려고 가다가 고기 먹자고 그러다가 또 자기도 죽을까봐 그거 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많은 거야 그런 거야. 전쟁이 그렇게 심했어. 이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니까 뭐 아무데나 막 떨리잖아 폭탄을. 그러니까 이제 막 많이 죽을 뻔했지. 그래서 우리 저런 산에 가면은 그런데 그래도 산골짜기는 폭탄을 안 던져서 이런 시내만 떨렸지. 그 산골짜기 안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 그냥 살아나고 이 시내 이 저 강 저쪽으로는 많이 죽었어. 그때 폭격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그 당시에는 양구가 이거 반절밖에도 안 됐어. 송천리만큼도 못했어. 양구가 크기가 송천리보다도 크게 못했어. 조금 했어. 그러니 지금은 양구가 이렇게 많이 커졌지만 그 당시엔 양구에 몇 집 안 됐어요. 불과 한 100집 될까 말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지. 그러니까 거기다 뭐 폭격해봤자 별로잖아. 그러니까 산골짜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또 뭐 죽을 사람도 있잖아. 폭격 시내를 해봐야 뭐 누가 뭐 있을 사람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세월 이렇게 만나가지고 살아난 거야. 병원이라는 게 없었잖아. 지금은 병원이 많지만 그냥은 6.25 때는 병원이라는 게 없어. 그래 장질부사라고 해서 병은 인병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질부사나 그런 거 걸리면 그냥 절로 낫지 않은 건 죽는 거야. 우리 형님도 그걸로 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장질부사를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피란 들어가면서 형님을 얻고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장사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참 등어리다 얻고서 이제 피란도 들어가서 이제 방산거리 들어갔다가 또 이제 또 야군들이 밀려 나오면 또 쫓아나와가지고 있다가 또 들어가고 몇 번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형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장질부사를 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당시에 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도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 병원에 어디 가서 병원에 주사 한 대 맞을 데가 없으니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병만 걸리면 죽는 거야. 병만 걸리면. 그때 그 당시에도 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비행기를 뿌려가지고 약 뿌려매 그 많이 죽었어요. 폭격에 뭐 실탄에 맞아 죽으는데 뭔 약을 잘못 쳐가지고 약에 많이 죽었지. 약에 지금 뭐 걸리기만 하면 그냥
하여튼 병만 걸렸다면 죽으니까 그건 뭐 살아나지 못했어. 뭐 먹을 거라는 건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농사지어 가지고 먹는 게 참 별로 부실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참 아버지가 이제 잘 살으니까 뭐 필요 나도 쌀을 짊어지고선 댕기면서 필요를 했으니까 이제 굽는 거는 모르는데 없는 사람들은 진짜 뭐 옥시가루나 가서 짊어지고 가서 뭐 끓여 먹고 뭐 산골짜기에 가서 끓여 먹고 이러고 많이 살았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굶는 사람들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 얘기라면 뭐 그냥 한이 없지 뭐 죽는다는 게 아이고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는 진짜 말을 못해. 오죽하면 그 굶어 죽겠냐고. 그냥 말하면 그냥 우리 지금 죽는다는 그 삶이 지금도 그렇지만 죽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자기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힘들었어. 곤시진 못하지. 그러니까 계절로 죽어야 되지. 그 시간에 악을 쓰고 살으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죽어버리지 죽고. 그러니까 예인병이라는 게 그만큼 독해. 그 병이라는 게 엄청 독한 거야. 양구가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미국 아군들 와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말에 그냥 뒤밀고선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도 않고 들어갔다 또 약하면 또 밀려 나왔다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바람에 더 많이 죽었지. 얼마나 더 살려지요. 모르는 거니까 뭐. 내 명이 짧으면 금방 죽을 거고 지르면 오래 살 거고 그런 거예요. 저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건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우울증이 조금 와가지고 저희 집이 그때 1층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눈을 떴는데 깜깜한 밤이 됐는데 제가 불을 안 켜고 있는 거예요. 두 아이를 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면서 1층이기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5층이었다면 내가 아이들이랑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는 심한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랑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밖에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더 이웃들이랑 더 자주 만나고. 근데 그렇다고 그때 막 이웃들과 못 만나고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때 되게 우울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더 그런 순간을 느꼈던 건 3년 전에 제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의사에게 갑상선암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죽음이 나에게 되게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삶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꼭 무한한 것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나 가족들과 있을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는 얘기를 딱 얘기해 주시는 순간 나에게도 끝이라는 순간이 오겠구나, 곧 이게 아니어도 곧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죽을 고비까지는 아니지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구나 라는 걸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삶이 좀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되게 슬픈 것보다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행복해야지, 남아있는 기간이 되게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걸 알게 해준 것 같아서 죽음을 느끼는 순간이 저에겐 더 다른 삶을 다시 알게 해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저한테는 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 홍수가 나서 큰 홍수가 났는데 춘천이지. 소양강에 그 중도라는 이렇게 섬이 있고 그 섬에 그 땅콩을 많이 키우는데 아이들이 거기 가면 지금 섬에 주인이 없을 테니 땅콩을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야말로 거의 떠내려 가듯이 건너가서 땅콩을 그야말로 비린 땅콩을 먹고
몇 명이서 이제 다시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뭐 이제 좀 물살이 세다 보니까 떠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물을 뭐 몇 번 먹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아마 어떻게 되나 보다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던 기억이 나요. 뭐 아버지 뭐 어머니 물론 뭐 형제도 그렇고 친구들 뭐 학교 갔던 얘기 하여튼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에도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 굉장히 긴 것 같은 나중에 상당히 짧은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긴 것 같았던 어떤 그런 순간들에서 의식이 약간 혼미해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거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꺼내져서 그 강둑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워있던 그래서 눈을 떴던 생각 내가 눈을 뜨고 햇빛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그러던 기억이 나고 웅성웅성하던 기억이 나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내 친구도 한 명이 더 이렇게 쓰러져서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정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니까 나이로 하면 한 12살 이럴 때겠지 12살 때겠지 그 기억이 그런 기억이 가장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고 내가 살면서 자유로를 가게 되는데 한 두 번 어떤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야말로 뭔가 하여튼 깜빡 주름 모양인데 그 가드레일이 이렇게 탁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급격히 이제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그야말로 진짜 그야말로 1초 상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가 이 자칫하면 조금만 내가 1초라도 늦었으면 그 아래로 그냥 가드레일 떨어져서 뭐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억은 글쎄 이것도 또 결국은 그 자유로 아주 스트레이트로 쭉 뻗은 길에서 잠깐 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 기억이 한 거의 1km 정도를 그냥 갔던 기억인데 그게 아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여기 이 순간까지 내가 여기 어떻게 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 소년해지는데 순간 든 생각이 내가 혹시 그야말로 큰 사고가 나서 내가 혹시 죽은 거고 혹시 이게 죽었는데 어떤 딴 차원의 똑같은 차원으로 내가 다시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죽음하고 가까웠던 어떤 기억이랄까 그런 정도 기억이 있고 살면서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죽을 만큼 정말 아주 힘들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걸 아주 절실하게 내가 정말 목숨을 끊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이제 그야말로 자식에게로 그게 옮겨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혹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건 죽는 게 죽더라도 결국 내가 그 아이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담대해진다고나 할까 좀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아이가 생긴 다음에 별로 이렇게 겁이 안 난다고 할까 좀 글쎄 나도 막상 또 이렇게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그 경우에도 내 경험에는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담담해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그 자식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나뿐만 아니라 나는 뭐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완성이니까, 삶의 완성이 죽음이니까 뭐 다들 얘기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정말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고통스럽겠어요. 다행히 죽기 때문에 좀 다행인 건데, 정말로 요즘에 well dying 얘기하지만 정말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많고 정말 어느 날 진짜 갑자기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던 게 이제 운전을 하니까요. 뭐 운전에 관해서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바로 앞에 그 과천 수원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집이 아니고 이제 수원 직장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회사 일이 엄청 힘든 때였거든요. 한 2달 전쯤이었어요. 2달 전쯤에 이제 회사 일로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피크를 쳐서, 네, 아 진짜 힘들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였어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주말에 집에 왔다가, 이제 본가에 왔다가 이제 다시 직장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일요일날 이제 한 8시, 9시 제가 차가 막힐까봐 늦게 가니까요. 그쯤에 이제 수원으로 가는데, 그 과천 그 고속도로에 차가 굉장히 없어요, 많이. 그래서 빨리 그냥 막 밟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밟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풀리니까 이제 막 달렸죠. 막 100, 한 3, 40 정도로 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달리다가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고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저쪽으로 난간으로만 이제 나가버리면은 이제 그런 힘든 것들을 이제 다 떨궈버리고 그냥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진짜 달리는 동안에.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전부터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딱 번뜩 그렇게 뜬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내가 힘들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진짜 까딱 잘못하면 그 속도가 빠르니까, 까딱 이게 운전 살짝만 잘못하면 진짜 튕겨 나가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덜해서 이제 죽는 게 정말 이렇게 쉽게 생각으로 해서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좀 두려움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뒤에 또 차를 운전할 때마다 이제 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 의지로 이제 그런 생각이 났던 거고, 그것보다 더 전에는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좀 음주운전을 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막 먹고, 이제 친구를 데려다주고, 그 친구가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는 운전을 되게 조심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저희 집,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막 가는데 삼거리였어요. 저 그쪽에 삼거리였는데 좌회전 신호가 이제 들어왔는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 신호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리고 막혀있는 삼거리였는데 몇 킬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를 안 봤으니까. 저 신호에 무조건 가야겠다 그래서 막 가서 좌회전을 했는데,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옆에 보도블록에 갖다 받은 거죠. 그래갖고 보도블록을 받고 제가 잠깐 한 몇 초간 좀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잃었었는데 그 차 내부에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잠깐 정신을 차리니까 차 내부가 이제 화약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게 하얀 천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어백이 다 터져갖고 이제 에어백 터지면서 이제 화약 냄새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 이제 사고 났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봤더니, 이제 내려서 봤더니 제가 이제 삼거리니까 이렇게 교차로가 있으면 이쪽 보도블록에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옆에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옆 차 오른쪽 이제 보조석 문 쪽부터 뒤쪽까지는 다 나갔고 뒤에 이제 그 정렬 바퀴도 휘어가지고 이게 조종이 안 돼요. 이렇게 직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막 이거를 또 근데 그 정신에 제가 운전을 해갖고 다시 집에다 고의 주차를 해놓고 그냥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술이 취했으니까 이게 뭔가 심각한 그거다라는 생각도 안 들었고 내가 몸이 아프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이제 부모님이 너 어제 왜 이렇게 술을 마셨냐? 그때 이제 깨갖고 어제 좀 많이 마셨는데 차가 사고가 났다. 상태는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엄청 막 에어백 터지고 그랬다. 그래갖고 어머니가 내려갔다가 오시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차를 했길래 저렇게 박살이 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봤는데 완전 진짜 좀 더 심각하게 돼 있고 차 그거를 고치는데 한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어요. 보험금으로 해서. 그게 이제 좀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큰일이 날 뻔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술을 안 마셨으면 더 크게 다쳤을 것 같아요. 술을 마셨으니까 이게 버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 부딪히는 순간 그냥 거기에 흔들려서 해서 그래서 좀 안 다치고 그런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아 진짜 음주운전이 이렇게 사람이 훅 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막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심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좀 저는 한 번쯤 하겠지만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이제 사춘기 때 있었는데 저는 뭐 지금은 흔한 병이지만 초간판 탈출증이 중2 때 저는 조금 이른 나이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학교 생활 자체를 제대로 못해서 제가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고 5교시부터 6교시까지 그 이후의 시간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랑 좀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뭐 점심시간이라던가 수업시간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 수업 4시간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못 듣고 그리고 성적에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뭐 나름 그 치료를 받고 그런다고 이제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도 그런 시간 자체를 공유를 못 하다 보니까 공감대도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느끼기에 아 친구들이랑 조금씩 멀어지고 있구나를 느꼈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스스로도 조금씩 더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뭐 수업을 마치더라도 그 같이 어울려서 막 이러다 보다 아 이제 애들이랑 점점 멀어지는구나 해서 그냥 일찍 집에 돌아간다던가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있고 저 혼자 막 치료받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많아진 건지 뭐 그런 건지 혼자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나는 계속 뭘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치료받기에 급급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제가 막 수술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막 좋아지고 이런 게 전혀 없고 허리가 이제 날로 갈수록 이렇게 휘는 게 보였어요. 그 휘어지는 게.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괴감 비슷한 게 드는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난 아직 엄청 젊은데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남들은 되게 행복하게 막 뛰어놀 나이에 운동도 못하고 어디 가서 체육 시간 때도 못 끼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뛰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그 신경이 계속 눌려가지고 그거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말리고 그러면 너 앞으로 끼지 마라 이러고, 제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끼고,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고 막 수련회 같은 거를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가고 나면은 주로 하는 게 이제 가서는 뭐 담력 훈련을 한다던가 무슨 훈련을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막 어울려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가서도 그냥 멀뚱멀뚱히 보고만 있고 잠만 자다 오는 그런 거니까 이제 갔다 오면서도 되게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애들은 막 같이 힘든 거 극복해 나가면서 와 이번엔 성공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같은 한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집단의 안에서 외톨이가 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되게 외롭고, 그리고 괜히 왔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괜히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어린 마음에 이것저것 발전이 많이 돼서 생각이, 그래서 괜히 산다는 생각도 막 해보고 혼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프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고생시키고, 부모님도 제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도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더 신경 쓰이고 미안하고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적지 않은 나이셨는데도 그냥 운전을 하셔서 맨날 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셨거든요. 태워주시고 그랬어서 자기도 힘드신데 이제 저 위한다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지금 어려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막 하고 어리광을 부리면 모르겠는데 폐를 끼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살고 싶지 않은 생각, 뭐 그런 것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